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인하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인하대학교와 함께 공과대학 중심학교로 많이 언급되는 아주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들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분리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축소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시 지원 카드를 쓸 때 두 학교를 동시에 고려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만큼 아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 변화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와 함께 지원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이 팀장이 서술해 두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주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모집단위의 신설 및 변경사항은 2023학년도부터 바뀐 사항이지만 2024학년도 전형계획이 업데이트된 2022년 4월에는 2023학년도 전형계획이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주요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주대학교의 대표적인 두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하나였던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폐지입니다. 전형계획에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다는 변화도 있고요.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해당 전형으로 모집하는 모집 단위가 증가하였으며,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2024학년도부터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취도 A는 1등급, 성취도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환산하여 상위 3개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우선 약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모든 전형에서 단계형 전형 및 면접 평가를 폐지했습니다. 또 약학과는 기존의 모집군이 다군이었지만 2024학년도부터 나군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처럼 약학과가 정시 나군으로 넘어오면서 정시 수능 일반 전형 3의 명칭은 정시 수능 일반 전형 2로, 정시 수능 일반 전형 2의 명칭은 정시 수능 일반 전형 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아주대학교의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취합 및 비교 자료입니다. 일단 모집 인원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아주대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 전형계획에서는 1948명,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서는 1936명으로 2023학년도 입학 정원이 다르게 나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팀장이 2023학년도 확정 수시 정시 모집 요강 및 수시 미충원 2월 인원 현황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각 전형별 모집 인원도 동일해서 12명의 인원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한지 찾아보기 까다로워 일단 정원 내 전형의 모집 인원을 비교할 때는 두 해 모두 전형계획의 인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주대학교가 2023학년도부터 공과대학의 AI 모빌리티 공학과 정보통신대학의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하여 각 40명씩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2022학년도 정원 1876명 대비 2023학년도 정원 1948명으로 7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는 2023학년도 정원이 1936명으로 전년 대비 60명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어찌됐건 첨단학과의 신설에 따라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이고 2024학년도 전형계획상 모집 정원은 1937명으로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비해 1명이 늘어났지만 그냥 그대로 인원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2024학년도 아주대학교 인원 변화는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폐지에 따라 해당 전형으로 모집하던 인원 161명이 남아있는 전형인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으로 골고루 분산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14명의 인원이 줄어든 상황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혹시나 2023학년도처럼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서 인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아주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아주대학교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 및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정원 내 7개 전형의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공군과의 협약으로 2015학년도부터 개설된 계약학과인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는 수시 정시 모집 모두에서 정원 외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정원 외 계약학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면 속 자료에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폐지되면서 대부분이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원래도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에서보다 적다고 할 수 있었고,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으로만 인원을 모집하던 모집 단위의 경우 2023학년도에 비해 별 변화가 없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폐지 이외에도 주목할 사항은 2023학년도 신설된 첨단학과인 AI 모빌리티 공학과,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및 2023학년도부터 신소재 공학과에서 명칭을 바꾸며 첨단학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첨단 신소재 공학과 3개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으로 모집하던 인원이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으로 이동하여 더 이상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대학교가 해당 3개 첨단학과 모집 단위에 많은 투자를 기울일 계획으로 전형을 분리하며 신입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창의융합인재 전형이 전형 방법 및 서류 면접 평가 요소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창의융합대학이 모집 단위는 학생부 종합 창의융합인재 전형만 실시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이며,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서의 신입생 장학 안내를 살펴보았을 때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장학 혜택을 받는 인원이 장학금 유형별로 1명인 것에 반해 첨단인재 장학 A나 소프트웨어 인재 장학 A, B에서 장학
장학금 대상자의 범위나 수혜 사항이 더 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주대학교의 AI 모빌리티 공학과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첨단 신소재 공학과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께서는 2024학년도부터 해당 모집 단위의 신입생을 뽑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 인재 전형으로 전환되면서 평가 방식 및 선발 인재상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은 모든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학생을 선발했다면 2023학년도 당시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이었던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은 지원 전공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공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과 학업 계획, 관련된 탄탄한 비교과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학, 과학 역량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주대학교에서 제시한 학과별 인재상 자료를 첨부하니 해당 모집 단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한 서류 준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주요 사항은 아주대학교의 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하나였던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2024학년도부터는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는 2023학년도까지 면접형 전형으로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 서류형 전형으로 서류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을 유지하다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팀장이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아주대학교는 전공 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서류형 전형대 교과와 비교과 역량을 고르게 평가하는 면접형 전형의 구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설계했으나 아주대학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재상에 대한 면밀한 고려보다는 전형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지원에 영향을 미쳐 지원군이 다소 섞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다산형 인재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어울리는 전공을 선택하셔야 해당 전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학생 입장에서의 자신의 목표의식과 학업 계획 등에 대한 어필을 직접적으로 체크할 겨를이 없고 특히나 자기소개서로 활동을 정리해주지 않으니 비교과가 두루뭉술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그냥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을 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기존의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던 모집 단위에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으로 지원할 시 이미 학업 역량이 높은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라고 지원 인원을 배치하였으니 여러 평가 요소가 고르게 발달된 와중에 진로 역량에서 조금 더 특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입학사정관들이 눈에 띄기 좋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진로 관련 비교과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가미하셔도 좋고 면접평가에서 여러분이 진로 목표와 컨셉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하시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인하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을 폐지한 것과 그 흐름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2023학년도에 서류형 전형에 해당하던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과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의 인원이 2022학년도부터 조금씩 줄어들었다가 결국 면접형 전형만 살아남은 것, 전형별 인재상에 따른 명확한 구별보다는 전형 방식에 의해서도 학생들이 전형 지원이 좌우되었다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에서는 전공에 특화된 인재를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에서는 진로 역량이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학업 소양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려 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팀장이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2023학년도 당시에는 인하대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였고 아주대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인하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군이 자기소개서 여부에 따라 나뉠 수 있다고 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종합대학교의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자기소개서의 여부는 더 이상 종합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 2024학년도 들어 생긴 변화에 따라 아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모두 메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형 전형만 남게 되어 아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카드를 같이 쓰기 비교적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작년과 달리 2024학년도에는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과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 전형별 인재상에 따라 양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두 학교의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2023학년도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평가 요소 및 비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은 성실한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학업 성취 수준도 준수하고 비교과 상황도 준수하여 지원 학과 입학 이후의 발전이 기대되는 학생,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학창시절 수립한 비교적 명확한 진로 목표를 기반으로 학과에서 기량을 펼쳐나갈 것이 기대되는 학생을 뽑는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공 계열 적합성이 더 뛰어난 경우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 더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아주대학교 그리고 인하대학교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